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손석희 씨가 대표로 있는 JTB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더 이상 JTBC의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혼란을 만들었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박진성 시인의 경우에도 마치 피해자의 얘기가 다 진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박진성 시인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죠. 저는 JTBC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라고 한다면은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전조사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JTBC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과 일치만 하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진성 시인과 같은 피해자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가장 또 최근에는 김봉현 전 회장의 경우도 똑같지 않습니까? 김봉현 전 회장의 경우는 간단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그 피의자의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언론사라고 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에 대해 가지고 신빙성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JTBC는 그런 식의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어떤 진술이든지 간에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JTBC는 그런 식으로 현재 여론 조작을 자행하고 있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봉현 전 회장과 관련된 여론 조작이 어떻게 JTBC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한창 당시에 이게 논란이었죠. 상처를 말할 자유다라고 하면서 문화계에서 그런 식의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JTBC에 의해 가지고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지목이 된 사람이 박진성 시인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얘기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로 인해 가지고 박진성 시인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한 가해자로 둔갑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결국 박진성 시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죠. 손석희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손석희는 어떤 기분일까? 상처를 말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손석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손석희 씨한테는 상처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자유는 없었던 것일까요? 무혐의 판결이 나온 박진성 시인에 대해 가지고 손석희 씨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님 말고 이거죠.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물증도 없는 그런 그냥 말뿐인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또 증거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이런 식의 진술을 보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가지고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공격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그 점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JTBC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문제점이 딱 그거예요. JTBC에게는 이런 식의 예민함이 없어요. 진술에 대해 가지고 신빙성을 따져보고 이것이 과연 사실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JTBC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과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진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한다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박진성 시인의 경우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라임 사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최근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1년 전 그 집 종업원이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봉현 전 회장이 자신의 옥중 편지를 통해 가지고 청담동에서 검사 3명에게 접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당시 이제 공개가 된 내용에 따르게 되면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접대를 했다. 이런 식의 지금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옥중 편지입니다. 글자 그대로 김봉현 씨는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던 그 사건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얘기라고 해서 다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식의 사건에 대한 피의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진술 여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진술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JTBC는 저런 식으로 김봉현 전 회장, 즉 피의자의 일방적인 얘기를 마치 진술인 것처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죠.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은 이미 나왔습니다. 당사자로 지목이 된 A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직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 현직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JTBC는 당시 보도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JTBC가 현장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자리를 안다는 종업원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종업원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검사들이 왔고 일행 중에 변호사도 있었대요.
자, 그러면서 방을 3개를 예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밀 대화방, 접대방, 대기방으로 부르는데 모두 예약을 했다라는 것이고 검사들은 당시 비밀 대화방에 있었다라는 거죠. 글쎄요, 저 종업원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내용에 신빙성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JTBC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종업원의 진술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남부지검에서 한번 와서 가게가 뒤집어진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검사랑 밑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영장 없이 오셔서 영장도 없이 왜 왔냐라고 했고 그때 제가 가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휴대전화도 가져가고 김봉현 씨 그 부분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저 부분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공격 포인트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4월 달쯤에 이미 검찰이 저런 식으로 김봉현 씨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보고를 받았을 텐데 왜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뭉개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여당이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국회의원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김남국 씨입니다. 김 의원은 JTBC 보도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검찰이 라임자산운영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현장을 이미 조사해 놓고도 윤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세웠던 겁니다. JTBC 이런 식의 보도 행태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두 번 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진술의 내용에 신빙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지금 어떤 연역들을 살펴봤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과연 저 종업원이 지금 주장을 했던 것처럼 김봉현 씨와 관련된 그것 때문에 검찰이 4월 당시에 그 술집을 압수수색을 했던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김남국이 팀킬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윤 총장이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국감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김봉현 씨가 4월 23일경에 체포가 됐었던 것이고 그 주점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 14일 영장을 받아서 21일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해당 술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김봉현 씨의 진술과 관련된 내용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김봉현 씨가 체포가 된 것은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김봉현 씨의 진술을 듣고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점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해당 압수수색은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 김봉현의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진술을 두고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죠. 체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술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타임머신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양자세계를 뭐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해당 진술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진술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던 JTBC는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자, JTBC는 이후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접대 자리에 2명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김봉현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기존 주장에 따르게 되면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그리고 검사 3명까지 해가지고 모두 5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JTBC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 자리에는 2명의 인물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감찰 조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타임테이블이 재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체포가 된 것은 4월 23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가 된 인물이 바로 김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된 것은 4월 16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던 것은 4월 21일이었죠. 즉 만약에 접대 자리에 김 전 행정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 전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주도 마찬가지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글자 그대로 그랬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희망사항이자 가설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 자리에서 해명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JTBC는 어마어마한 오보를 지금 낸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김봉현이 체포가 되기도 전에 김봉현의 진술을 듣고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한다는 어마어마한 오보를 지금 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JTBC는 지금 그게 오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김 전 행정관 그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체포가 된 것은 4월 16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입니다.
그 만약에 김 전 행정관이 검사들이 접대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김 전 행정관이 체포가 됐던 건 4월 16일인 것이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건 4월 21일이니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고 난 뒤에 나온 진술을 통해 가지고 김봉현 전 회장과 관련된 그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거는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추미애 장관 덕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국감 당시 얘기했습니까? 당시 조거머리 접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휴대전화까지 이미 제출로 받아갔으니 사실을 파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고 싶은데 지휘권이 배제가 돼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수사를 빨리 하고 싶어서 남부지검장을 독촉을 했는데 빠지라고 하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자승자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JTBC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피해자의 얘기가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더니 이제는 또 어떻게 된 것인지 피의자의 얘기가 진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게 현재 JTBC의 수준인 것이겠죠. 언제까지 손석희 사장의 JTBC가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을 계속할지 참으로 딱할 뿐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